사람은 누구나 묻고 싶어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반드시 꿈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삶인가? 특별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사랑에 능숙하지도 않고 성공에 집착할 만큼 강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오래도록 자신의 삶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위대한 무엇도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실패한 것일까?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없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삶을 긍정할 자격조차 없는가? 이 소설은 그 질문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다정하지도 않고 위로에 급하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집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당신은 무엇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특별히 고요한 이유는 주인공이 위대한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꿈이 없어도 살아도 되는 인간의 얼굴을 마침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 아닌 삶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 붙잡아 둡니다. 이 작품의 저자 서머신 몽은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한 작가로 의사이자 극작가, 소설가라는 이중의 경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상하게 미화하는 대신 욕망, 비겁함, 집착, 자기기만을 차갑게 응시하는 문체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는 그의 대표작이자 가장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실제로 의학을 공부했고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으며 젊은 시절의 방황과 실패, 사랑의 좌절을 이 소설 속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몸은 자신의 삶을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해부하듯 펼쳐 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 욕망,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 그리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얼마나 단단히 묵혀 있는가?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단순히 인생의 이야기라기보다 굴레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이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주인공 필립 캐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목사인 삼촌 부부에게 맡겨져 자랍니다. 시골의 단정한 사택, 정돈된 가구, 성경과 설교가 일상의 중심인 집. 질서와 도덕이 분명한 공간이지만 따뜻함보다는 규율이 먼저 느껴지는 환경입니다. 집안에는 늘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고 웃음조차도 예의와 절제를 통과해야 허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한쪽 발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결함은 그의 삶 전체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묘하게 어긋나는 몸의 균형은 그가 세상 속에서도 늘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교실의 좁은 책상 사이를 지나갈 때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운동장에서는 뒤처지는 자신의 몸을 의식합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늘 스스로를 향한 조롱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를 놀리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위축됩니다. 필립의 내면에는 일찍부터 한 가지 감정이 자라납니다.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없다.
그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꺼리며 자신의 몸과 존재를 동시에 낯설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열등감은 그를 조용하고 관찰적인 소년으로 만듭니다. 그는 세상을 밖에서 바라보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늘 한 발짝 물러난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됩니다. 신학교에 보내진 그는 긴 복도와 차가운 기숙사,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 속에서 종교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만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 채 점점 회의에 빠집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심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굴레가 됩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얻는 안정은 진실한 삶인가? 기도문을 반복해 읊조리면서도 그 문장들이 점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신학교를 떠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필립의 삶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향한 끊임없는 시도의 연속이 됩니다. 그에게 미래는 희망이라기보다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독일로 건너가 공부하고 이후 파리로 가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파리의 화실은 석고상과 캠퍼스,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비추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창가에 기대어 선 학생들의 그림자와 흩어진 물감 자국은 이곳이 수많은 젊은 꿈이 시작되고 또 사라지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담배를 물고 작품을 논하고 카페에서는 예술과 인생에 대한 말들이 오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테이블 위에 커피잔과 와인잔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불안이 뒤섞인 대화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술은 그에게 매혹적입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의미를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캠퍼스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자신의 결함과 열등감을 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스케치를 반복해도 선은 어딘가 어색하고 색을 쌓아 올려도 화면은 생기를 얻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천재는 아닙니다. 그는 동료들의 분놀림을 관찰하며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점 또렷하게 깨닫습니다. 동료들의 작품이 빛날수록 그는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전시장에서 다른 이들의 그림 앞에 서서 그는 스스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자신에게 남기는 패배감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만큼 특별하지 않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그의 자존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별해져야만 자기 삶이 정당화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는 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유지해왔던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예술가의 꿈을 접은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의학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해부실의 차가운 공기, 금속 기구의 소리, 병동의 소독 냄새, 환자들의 신음. 그는 인간의 육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매일 마주합니다. 시체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감합니다. 의사가 되어 인간을 돕는 삶,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 그것이 또 하나의 올바른 인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그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의사가 되면 삶의 의미가 자동으로 주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삶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의미는 직업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타인의 삶은 구하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삶은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황의 한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밀드레드 로저스. 허름한 찻집에서 일하는 그녀는 세련되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말투를 지녔고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늘 세상을 경계하는 피로가 묻어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먼저 거리를 두려는 습관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지 않고 종종 무심하며 때로는 잔인합니다. 필립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밀드레드는 필립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를 이용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녀의 한마디 무심한 말조차 필립에게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녀는 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면 필립을 버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냉담하게 지나치고 또 어느 날은 도움을 청하며 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는 순간마다 필립은 이미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문을 열고 맙니다. 그럼에도 필립은 그녀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욕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존엄을 잃으면서도 그녀 곁에 머뭅니다. 이 관계는 이해하기 어렵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는 떠나지 않는가? 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낮추는가? 몸은 이 질문에 감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듯 보여줍니다. 인간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파괴를 선택한다. 필립에게 밀드레드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사랑받아야만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지는 공허는 단순한 이별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듯한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이 관계는 그를 빈곤으로 몰아넣고 그는 방 한 칸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합니다. 책을 팔아 끼니를 잊고 붉어진 방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 채 밤을 보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을 힘조차 없는 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사랑에도 실패했고, 꿈에도 실패했고, 돈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이 작품의 가장 날것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립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여성 셀리.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존재. 소박한 집안일, 담담한 말투, 타인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평온함 자체가 필립에게는 낯선 안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밀드레드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랑에는 고통이 아니라 안정이 있습니다. 집에도 굴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의사로서의 길을 다시 선택하며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부유해지지 않고 명성을 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기 삶을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예술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며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의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확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도달하는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반드시 위대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하지 않은 삶 역시 하나의 완전한 형태라는 것.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기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단단히 묶는 굴레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소설이 불편한 이유는 독자에게 위로를 주는 대신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꿈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에 맞추기 위한 강박인가? 당신이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삶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평범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흔히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특별해져라 라는 말을 미덕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굴레에서는 그 미덕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꿈은 인간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필립은 꿈을 가질수록 자신을 혐오했고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클수록 자신의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굴레란 사회적 제도나 타인의 억압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이상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입니다.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위대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이 없어도 괜찮을까?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소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괜찮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범함을 실패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필립의 여정을 통해 몸은 말합니다. 평범함은 실패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안에도 충분한 존엄이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타인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필립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인간의 서사입니다. 이 작품을 오늘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준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가? 연봉, 직함, 성취, 팔로워 수, 타인의 인정. 우리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의 나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몸은 묻습니다. 그 더 나은 나는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우리가 이 작품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내려놓는 성숙입니다. 둘째, 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필립이 밀드레드에게서 벗어나기까지 치른 대가는 우리가 집착을 사랑으로 미화할 때 얼마나 쉽게 자신을 잃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의미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삶을 감당하는 태도에서 생긴다는 사실. 직업이든 관계든 일상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인간의 굴레에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평범한 하루를 견디고 누군가를 돌보고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이다. 이 메시지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이 소설은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굴레를 씌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조용히 제안합니다. 특별해지지 않아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당신은 이미 하나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꿈이 없어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서머신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괜찮다. 그러나 그 괜찮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용기 위에 세워진 괜찮음이다. 오늘도 우리는 비교하고 조급해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더 높이 오르는 법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을 긍정하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굴레에서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오래 남는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